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폭풍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때로는 단 한마디 무심코 내뱉은 말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평범한 직원이 상사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저는 운이 없어요. 늘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그 순간 경험 많은 리더는 직감합니다. 아, 이 사람은 결코 멀리 가지 못하겠구나. 왜일까요? 겉으로는 단순한 하소연처럼 들리지만 그 말 속에는 위험한 독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운이 없다라는 말은 단순히 불평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습관이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말은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위로하던 동료도 어느새 따라합니다. 나도 운이 없나 봐. 이렇게 조직 전체가 무기력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저는 역사 속에서도 이런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한국의 기업가 정주영 회장은 평생 수없이 속고 배신당하고 무너졌습니다. 소 팔아 장사를 시작했다가 사기당하고 벽돌 공장이 무너지고 한강다리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운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죠. 해봤어? 이 짧은 질문 하나가 그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며, 행동은 결국 운명을 만듭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지도와 같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운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혹은 주변에서 그런 말을 자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스스로를 운 없는 사람이라 인식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도전에 덜 나서고 실패 후 다시 일어설 확률이 40%나 낮다고 합니다. 결국 말이 사고방식을 바꾸고 사고방식이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감사와 긍정을 입에 담는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지금도 매일 Thank you라는 짧은 메모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 작은 말이 신뢰를 쌓고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운이 없다라는 말은 절대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두 발은 스스로 묶여버리고 눈앞의 기회는 도망가 버립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해봤어? 이 질문이 당신의 가능성을 열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운이 없다 말고도 어떤 말들이 우리의 삶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습관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운이 없어요. 듣기에는 가볍습니다. 그냥 오늘 일이 꼬였다는 하소연 같죠. 하지만 이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됩니다. 다음 시도 앞에서 발목을 잡고 책임을 바깥으로 밀어내고 결국 자신을 피해자로 굳혀버립니다. 왜 사람들은 이 말을 붙잡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탓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당장은 자존심이 덜 아픕니다. 실패의 원인을 운으로 돌리면 오늘 밤 잠은 조금 더 잘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내일의 행동이 줄어듭니다. 도전의 강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기 전에 이미 포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번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비 오는 월요일 아침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이 망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지고 누군가가 작게 말합니다. 아,
오늘 진짜 운이 없었다. 그 말이 조직 안을 천천히 퍼집니다.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요. 타이밍이 안 좋았죠. 그 다음 주 준비는 조금 느슨해집니다. 다음번 실패도 운이 없었어. 그리고 팀의 기준이 내려갑니다. 무의식의 합의. 우리에겐 운이 없다. 반대로 다른 팀을 보십시오. 같은 상황에서 리더가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제할 수 있었던 것 3가지만 적어 봅시다. 수집, 점검, 수정. 그들은 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변수와 대비책을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가 쌓여 3개월 뒤 결과가 뒤집힙니다. 역사는 이 패턴을 수없이 증명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사기를 당해도 공사가 중단되어도 운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해봤어. 더 짧게, 더 싸게, 더 튼튼하게. 다른 방법은 없나? 질문이 사고를 바꾸고, 사고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길을 냅니다.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도 같은 언어를 씁니다. 한 번의 런칭이 망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무엇을 배웠나? 다음 실험은 무엇인가? 고객의 말에서 놓친 신호는 무엇인가? 거기엔 운이 없습니다. 오직 학습 곡선만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패턴 인터럽트. 당신의 지난 30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큰 실패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약속한 운동을 포기한 날, 미뤄둔 전화, 보내지 않은 이메일. 그때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은 운이 없었어. 였습니까? 아니면 내가 루틴을 망가뜨렸어. 내일 10분 일찍 일어나 만회하자. 였습니까? 이 두 문장은 미래가 다릅니다. 하나는 마음을 달래고 다른 하나는 방향을 바꿉니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반복해서 말하는 스토리의 포로가 된다고. 운이 없다는 스토리는 3가지 부작용을 만듭니다. 첫째, 통제감 상실. 내가 할 수 있는 레버가 없다고 느낍니다. 둘째, 준비의식 약화. 어차피 운이면 준비를 덜 하게 됩니다. 셋째, 관계 악화. 주변 사람도 당신의 태도를 거울처럼 따라합니다. 팀 전체가 무기력해집니다. 반면 책임의 언어는 다릅니다. 오늘은 내가 놓쳤다. 다음에 이렇게 보완하자. 여기에는 3가지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학습 촉발. 원인 해결에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둘째, 자존감 회복. 무너진 자존심이 아니라 개선의 손잡이를 잡습니다. 셋째, 신뢰 축적.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안심합니다. 이 사람은 도망치지 않는다. 이제 아주 작은 실험을 제안합니다. 7일만. 운이라는 단어를 입에서 없앱시다. 대신 3문장을 준비해 보세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늘 배운 건, 다음 시도는 이렇게 바꾸자. 이 3문장을 하루 3번만 말해도 행동은 달라집니다. 말은 레버입니다. 생각을 움직이는 가장 작은 지렛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판매직의 하루. 오전엔 고객 2명이 거절합니다. 평소라면 오늘 운 없네 라고 중얼거렸을 장면이죠. 대신 이렇게 바꿉니다. 첫 번째 고객은 가격 저항. 두 번째 고객은 신뢰 부족. 세 번째 시도에서는 샘플 사용 후 후불 옵션으로 신뢰 장벽을 낮추자. 같은 현실, 다른 언어. 오후의 결과가 바뀝니다. 왜냐고요? 뇌는 언어의 방향으로 에너지를 씁니다. 운을 말하면 멈추고 전략을 말하면 움직입니다. 스티브 잡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세상이 말했습니다. 운이 나빴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넥스트를 만들고 픽사를 일으키며 배운 것을 다시 애플에 가져왔습니다.
만약 그가 운이 없다에 머물렀다면 우리는 지금의 아이폰을 손에 쥐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당신 곁에는 늘 운을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언어는 전염됩니다. 처음엔 위로로 들리지만 나중엔 기준을 낮추는 허가증이 됩니다. 그렇다면 선택해야 합니다. 거리를 두거나 규칙을 정하거나 대화를 전환하거나. 우리 대화에서는 운 대신 다음 시도를 말하자. 작지만 강력한 합의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운이 작동합니다. 예기치 못한 행운, 피할 수 없는 불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비중입니다. 우리는 통제 가능한 60%, 70%의 영역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그 영역에서 운은 방해물입니다. 배움과 반복, 개선과 집요함이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3개의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오늘 운을 몇 번 말했는가? 그때 내가 놓친 통제 가능한 변수는 무엇이었는가? 내일 아침 첫 행동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당신을 피해자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옮겨줄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운이 없다는 말만큼 위험한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직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능성을 통째로 봉인하는 주문. 사람의 뇌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단어, 바로 불가능해. 다음 파트에서 이 치명적인 단어가 어떻게 당신의 미래를 조용히 갉아먹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전에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또 하나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라는 단어가 사라질 때입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고맙습니다가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없이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상사가 기회를 주었는데, 동료가 도와주었는데 아무런 반응 없이 마치 당연한 듯 넘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조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자산과 같아서 고마움을 받지 못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메말라 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주변에 신뢰를 쌓고 기회를 다시 불러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매일 손편지를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예의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습관이 곧 인생의 기반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회에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라는 인사가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마음의 표현이지요. 작은 고마움이 모여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사회를 지탱합니다. 기업이든 가정이든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균열은 시작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섭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허전함은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본질이 끊겼다는 신호입니다. 감사 없는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감사는 겸손이고 겸손은 성장의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부에게, 계산원에게, 식당 종업원에게 작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그들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결국 당신의 길을 다시 비춰줍니다. 혹시 당신 곁에도 있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아도 아무 말 없는 사람, 작은 호의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들의 곁에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결국
혼자가 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몇 번 했습니까? 아니면 받은 도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선택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그리고 인생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운명이 됩니다. 감사를 입에 담는 사람은 그 삶의 궤도가 위로 향합니다. 하지만 침묵과 당연함에 길든 사람은 결국 고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하고 있습니까? 작은 도움에도 고마워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지나치는 사람입니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이미 그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요.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의 부재만큼이나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가능해. 다음 파트에서 이 치명적인 단어가 어떻게 당신의 가능성을 봉인하는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다른 독한 말을 살펴봅시다. 바로 불가능해 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현실적인 조언 같지만 사실은 가능성을 통째로 봉인하는 주문입니다. 이 한마디가 뇌의 브레이크를 걸어버립니다. 저는 평생 수없이 이 말을 들어왔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뭘 하겠냐. 돈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고 배경도 없는데 불가능해.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이유가 합리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깨달았습니다. 그건 충고가 아니라 스스로의 실패를 합리화하는 핑계라는 것을요. 여러분, 불가능이라는 말은 전염됩니다. 곁에서 오래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도 메아리처럼 울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안 될 거야. 그리고 무서운 건 그 순간 게임은 이미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이 말을 거부했습니다. 에디슨은 수천 번 실패했지만 단 한 번도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잘못된 방법을 1000번 찾아낸 것이다. 그 언어가 그를 끝까지 움직이게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아이폰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한다고? 불가능해.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손바닥 안에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기업이 로켓을 쏘아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안 돼? 해보자. 결국 스페이스X는 인류 최초로 재사용 로켓을 성공시켰습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이어트를 시작하려다 포기할 때, 혹은 새로운 공부를 앞두고 망설일 때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입에서 나온 순간 사실은 이미 시도를 멈춘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도전 자체를 줄이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평균 소득도 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회를 보기 전에 이미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가능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해보자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바로 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현실을 진단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가능성을 봉인하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불가능해. 대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 짧은 전환이 뇌의 방향을 바꾸고 행동의 질을 바꾸며 결국 운명을 바꿉니다. 이제 또 다른 위험한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겉으로는 가볍게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언어. 바로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다음 파트에서 왜 이 말이 성장의 문을 닫아버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또 하나의 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변명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성장의 문을 닫아버리는 치명적인 선언입니다. 저는 수많은 직원을 지켜보면서 뚜렷하게 깨달았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배움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나빠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변명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분명해졌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책임을 끝까지 지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팀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두가 답답해 하는 순간 누군가 말합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다음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순간 공기가 달라집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신뢰가 쌓입니다. 그 한마디가 팀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상황. 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탓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순간 공기는 무거워지고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팀워크는 무너지고 조직은 흔들립니다. 저는 제 경험 속에서도 똑같이 확인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공사가 중단되고 배신을 당해도 단 한 번도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선택한 건 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을 탓하는 순간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남의 손에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지는 말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견디는 순간 사람은 커집니다. 가족을 책임지고 약속을 책임지고 선택을 책임지는 사람만이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기회를 부르고 그 기회가 다시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는 말은 독처럼 번져나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명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곁에 오래 두면 어느새 나도 같은 말을 배우게 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순간 내 삶도 멈춰 서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책임을 피하는 사람입니까? 그들의 태도는 곧 당신의 인생에도 스며듭니다. 역사는 이 원리를 증명합니다. 많은 위대한 리더들은 능력보다 책임을 먼저 보았습니다. 경험이 부족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피하는 사람에게는 단 한 번도 중요한 자리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결국 동료를 배신하고 조직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모르게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부족했다. 다시 배우겠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앞으로 끌어당기고 주변에 신뢰를 모으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예고하겠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말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은 변화를 거부하고 성장을 가로막으며 결국 시대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게 만듭니다. 다음 파트에서
이 치명적인 태도의 위험성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반드시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선언입니다. 처음 들으면 그냥 성격을 드러내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철문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배신당하면서 조금씩 단단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원래 이래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고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고 결국 제자리에 멈추고 맙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바꾸어 왔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말하듯 변화하지 않는 존재는 결국 사라집니다.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공룡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에 멸종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 시장을 지배했던 노키아, 필름의 제왕이었던 코닥. 우린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자기 확신 속에서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시대의 흐름에 밀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이 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더 배우겠습니다. 이 단순한 말 속에는 거대한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새로운 기회를 불러오고 실패를 다시 도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일상 속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직원이 일을 잘못했습니다. 상사가 지적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원래 꼼꼼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순간 대화는 끝나버립니다. 성장도 개선도 기회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상사는 안심합니다. 이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맡길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순간 기회는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기술이 변하고 시장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 변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결국 뒤처지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말은 사실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더 나아지지 않겠다. 나는 고치지 않겠다. 그런 태도는 자신뿐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기도 꺾어버립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나도 무의식 속에서 이 말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원래 게을러. 나는 원래 숫자에 약해.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이 말들이 바로 당신의 성장을 막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변하려는 만큼 성장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누구보다 멀리 갑니다. 반대로 나는 원래 이래 라는 껍데기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시대의 파도 속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만큼이나 위험한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힘이 아닌 남의 이름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너 내가 누구랑 친한 줄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음 파트에서 이 허세 가득한 말이 왜 인생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룰 말은 조금 다릅니다. 겉으로는 힘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허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로 너 내가 누구랑 친한 줄 알아? 라는 말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수없이 이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면서 늘 남의 이름을 빌려 자신을 크게 보이려는 사람들. 그들의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
또 하나는 허세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결코 떠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묵묵히 책임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팔아가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는 사람은 결국 두 가지 결말을 맞이합니다. 첫째,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도 무너집니다. 둘째, 남들이 속으로는 그들을 경멸하면서도 겉으로만 웃어줍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임에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나 시장님이랑 친해. 내가 회장님하고 술도 마셔봤어. 처음엔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정말 힘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권력자와 재력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내세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 이름 하나로 서자, 내 책임으로 서자. 여러분, 남의 이름 뒤에 숨는 인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때는 더 큰 추락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누구랑 친한 줄 알아? 라는 말은 사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태도의 사람과 오래 함께 있으면 어느새 당신의 이름조차 그들의 허세를 치장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의 이름을 빌려 과시하는 사람입니까?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자기 이름으로 서지 못한 사람은 남의 이름이 무너질 때 함께 사라진다고.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결코 남의 권세에서 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실력과 행동, 그리고 책임에서만 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겉으로는 배려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용기를 꺾는 말,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다음 시간에는 이 달콤한 독이 어떻게 사람을 갇히게 만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